저는 지금 익산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개인적인 업무 때문인데요. 그런데 타 지역에 나오면 또 이 지역의 맛집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익산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횟집 혹은 초밥집을 말이죠. 그렇게 소문내서 찾아간 곳은 익산시 남종동에 위치한 초미닭이라는 초밥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고 배달 주문도 엄청 쏟아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근데 사람 많아 보이네? 우선 메뉴를 주문하기 전에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초록잎 채소로 아주 풍성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우선 샐러드는 여러 종류의 채소가 들어가서 상당히 씹는맛 좋고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념 같은 경우는 새콤함과 단맛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느껴졌고요. 약간 새콤한 과일 퓨레를 샐러드에 얹어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 초밥이 나왔고요. 초밥 같은 경우는 광어, 참치, 청어, 참다랑어 속살, 참다랑어 뱃살, 연어, 광어 지느러미살, 가리비, 간장새우, 호토마끼, 뚱뚱한 김밥이죠. 그리고 성게 초밥까지 이렇게 12피스에 26,000원이에요. 일단 제가 주문한 메뉴는 초밥 메뉴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대이며 타 메뉴들을 봐도 지방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 거 없이 흔히 접하는 동네 초밥집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건 평균 가격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싼 감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대부분 시제품이 아닌 생선의 초밥이고 종류 또한 여느 판초밥집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해 보입니다. 그럼 구성도 전체적으로 훑어본 것 같으니 바로 맛을 볼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광어초밥. 광어초밥을 한번 맛을 볼게요. 이곳의 초대리는 적초와 섞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적초와 섞었다고 해서 적초 특유의 안 좋은 냄새가 부각된다거나 그런 거 크게 없이 상당히 화사한 신맛이 싹 퍼지고 그러면서 단맛도 살짝 받쳐줘서 캐릭터 있으면서도 맛 좋은 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의 짐 또한 막 떡밥이다 그런 게 아닌 캐주얼 초밥집 치고 괜찮았고요. 보통 동네 초밥집에 가면 초밥으로서 디테일보다는 새콤달콤한 초대리와 생선의 조합 딱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짐과 초대리 양념 모두 아주 세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비해 더 신경 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 같은 경우는 부드러웠는데 이게 단순히 오래돼서 포석포석한 그런 뭉개지는 부드러움이 아니고 숙성을 정말 잘해서 부드러운 광어였어요. 그리고 뭔가 추가적인 산뜻함이 있었는데 이게 초대리 때문인지 아니면 뭐가 발라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 여쭤보니까 따로 양념이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땐 이곳이 배달과 홀 손님으로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초대리 양념이 바깥 고루 섞이지 않아 한쪽에 양념이 덮여 이런 새콤함이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초밥에서 추가적인 신맛이 느껴지기보다는 몇몇 초밥에서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맛 좋은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삼치. 양파절임을 위해 얹은 삼치 초밥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후련에 살짝 한 것 같죠? 후련 삼치 같은 경우는 훈제 향이 너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잘 풍기고 그리고 부드럽고 위에 얹어진 양파절임에 약간의 새콤함과 많이 더해줘서 전체적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밥맛을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초대리 자체의 간이 약하더라고요. 저는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 밥 자체를 살짝 싱겁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홍후추로 얹은 청어초밥. 이것도 바로 맛을 볼게요. 청어는 비린내도 없고 가지도 깔끔하게 손질되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얹어진 홍후추 이게 상당히 독특한 맛이었는데요. 후추의 알싸함과 제피의 얼얼함이 섞인 느낌으로 선도 좋은 청어초밥에 따로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마라소스를 발라먹는 것 같았습니다. 홍후추와 회 둘의 조합은 상당히 신비로웠고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여쭤보니까 최근에 시도해본 조합으로 원래는 파랑 초생강을 다져 만든 양념을 얹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청어초밥도 먹어봤는데 위에 얹어진 양념이 청어의 단맛을 더욱 끌어올려 이게 더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홍후추 청어초밥은 향은 또 나올지 약간 의문이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간장새우 초밥. 직접 손질해서 간장에 담근 것 같은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간장새우는 상당히 실한 게 새우살을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장에단과 기본적으로 짭짤함과 약간의 새콤함이 있었으며 계피의 향이 은근히 묻어나더라고요. 아마 이런 점에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간장새우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성게초밥. 이거는 미니 덮밥처럼 아래에 밥, 그리고 날치알, 쪽파, 조미생 와사비, 깨 이렇게 얹어져 있네요. 성게도 나름 푸짐하게 얹어져 있고요.
성게의 경우 페루산으로 고가의 성게는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쓰고자 하는 성게의 물량이 없어서 페루산을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푸짐하게 얹어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숟가락으로 떠서 크게 한 입 먹어보았는데요. 표정 보이시죠? 첫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게의 단맛과 깨의 고소함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성게 단맛의 빈틈을 깨의 고소함이 채운 느낌으로 맛있는 성게 요리를 먹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렴한 성게라서 그런지 쌉싸름한 끝맛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쓴맛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게 있지만 이 성게의 쓴맛은 쉽게 말해 미운 쓴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날치알 또한 식감과 간을 더해주는 게 전체적인 조합은 괜찮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외에 참치, 가리비 등 모두 선도 좋고 전체적으로 맛이 좋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던 괜찮은 초밥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밥 세트에는 이곳에 시그니처 초밥이 빠져있다 하더라고요. 바로 가지초밥. 가지를 굽고 위에 소스와 가다랑어포를 얹은 건데 과연 어떨지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보통 가지라고 하면 약간 질기고 짭조름한 가지 무침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초밥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가지튀김처럼 씹을 거 없이 입에서 싹 녹아내리더라고요. 맛은 야채스러운 느낌 거의 없이 깔끔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소스는 데리야끼 소스 같은데 여기에 가다랑어포까지 얹으니 타코야끼에서 느껴질 법한 냄새도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타코야끼만큼 진한 양념 내음이 아닌 은은하게 가지초밥에 묻어나 있어 강한 조미 맛이 아닌 가지 본연의 단맛과 가다랑어포의 내음을 가볍게 즐기기 좋았던 초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익산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초미당이라는 곳에서 꽤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우선 이곳이 가격적으로 저렴한 곳은 아닙니다.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족한 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초밥을 다룬다는 것과 적초 사용과 같이 맛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동네 초밥집에 가면 양식 횟감을 주로 쓰거나 익숙한 초밥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삼치를 비롯해 청어 등 상황에 따라 보다 다채로운 초밥을 선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초를 이용한 초대리밥 또한 타 동네 초밥집과는 다르게 감칠맛에 있어 더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밥의 줌 또한 괜찮고 시그니처 가지초밥 또한 부드러운 단맛이 좋고 맛과 퀄리티를 봤을 땐 수도권에 있어도 밀리지 않을 수준의 초밥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크게는 없었는데 굳이 찾는다면 초대리 양념이 밥에 약간 덜 고르게 버무려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바쁜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정말 미세해서 집중해서 먹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넘어갈 정도라고 생각했고요. 크게 아쉬운 점 없이 무난하고 맛 좋은 초밥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